아이고 참 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바람에 아마 뭐 울릉도에도 뭐 무슨 공습 경보가 발령난 모양입니다. 뭐 지금 속보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틈틈이 좀 자제 좀 해라 좀. 이럴 때 지금 한국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김정은이 쇼쳤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통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원래 이제 저희 염승환 이사님이 주로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 건강검진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받아야 돼갖고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에서 오셨죠 김효종 김종효 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재벌이 될 상, 큰 거부가 될 상. 내가 정말 돈 버는 거니? 네, 우리 김종효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9시가 다 됐고요. 네, 오늘 상황 뭐 예상가 같은 게 좀 나왔을까요? 네, 일단 그 동해 미사일 소식이 나오면서 한 강보합 정도를 유지하고 있던 코스피 시장은 소폭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 출발했는데 약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1% 정도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원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계속 약했고 오늘 출발가 자체도 조금 약했는데 비슷하게 약보합권의 출발을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일단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어저께 큰 폭의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시장은 이틀째 지금 속도 조절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약간의 눈치 보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별로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격차가 크게 나는 대형주 위주로 가지고 있다면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 뭐 중소형주 쪽의 수익률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이번 주 다음 주부터 과연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효과가 예비효과 괜찮았는데 갑자기 확 나빠지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슈 때문에 자체가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보다는 현물 시장 쪽의 출발가 자체가 조금 더 안 좋은 양상이고요. 어제 이제 워낙 큰 폭의 강세가 있어서 오늘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 시장 모두 0.4에서 0.5%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일단 조금 뒤늦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일단 출발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선물 시장 쪽에서 2,000계약 이상의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이 과연 오늘 그 장 후반까지 지수를 계속 받쳐줄 수 있을 것인지 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 현물 시장의 출발은 어저께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있었던 반면 오늘은 출발이 일단 기관의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30억 정도의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뭐 200억 정도의 매도를 나서고 있고 기관도 한 80억 가량의 매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일단 현물 시장 쪽에서는 어제 샀던 부분에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이 조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선물 시장 쪽에서 나타나는 외국인들의 동향이 장중 중국 시장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0.5% 내외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55분 8시 55분 현재 울릉군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된 거군요. 네. 합참에 의해서. 이런 날이면 또 뭐 방산주들이 또 좀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빅텍이 움직이겠죠 일단. 빅텍? 지금 현재 종목군들 움직임을 보시면 일단 종목군들은 어제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뭐 어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정기술 같은 종목군들이 수주 소식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소폭의 일단 매도가 나타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뭐 도하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한미글로벌 같은 네옴시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성 종목군들이 오히려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많이 좀 온다니까. 네, 눈에 띄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셨던 그런 중소형 테마주들, 뭐 전쟁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뭐 베셀이라든지 제테마, 머큐리 같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QRT를 포함해서 뭐 히림
유신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뭐 빅텍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제 동일 시간 기준으로 한 10배 이상의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해당 이슈에 의해서 종목군들의 단기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뭐 북한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해당 종목군들이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방산주 개념에서는 어제 이제 반등이 일부 있었는데 실적 특히 폴란드와 관련된 실적이 부분적으로라도 4분기부터 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뭐 방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방산주 중에서 모든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주를 중심으로 제약주와 방산주, 그다음에 에너지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 어려운 시장 내에서도 꾸준하게 신고가를 보이고 있어서 뭐 국내 시장에서도 연관된 종목군들이 있다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소폭의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LG화학 어저께 이제 11%의 급등을 보였고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었는데 다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가장 아쉬운 것은 현대차는 최근에 오른 게 전혀 없는데 외국인 수급도 조금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도 이제 시장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 0.9%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2차 전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고 그동안 2차 전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SK이노베이션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삼성 SDI가 가장 먼저 불을 뿜고 엔솔이 뒤를 쫓고 포스코케미칼이 힘을 냈던 그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까지 매기가 순환하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은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이 오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카카오뱅크가 6% 정도의 반등을 보이면서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뭐 실적은 일단 뭐 시장의 예상치를 뭐 크게 하회하진 않고 있지만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아서 카카오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아직도 조금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종효 위원님이 짧게 하는 것 같은데도 그냥 한 2, 3분 얘기하는데 종목군을 쫙 그냥 정리해 주시네. 네. 괜히 그 김종효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좀 뭐 움직임이 좀 있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은 또 뭐가 좀 눈에 띕니까?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외국계 창구 쪽의 움직임을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시가총액 좀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뭐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는 것은 오늘도 뭐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창구 기준이니까 이게 정확히 외국인들과 뭐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초반에 매도로 출발했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는 것은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 전환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 전기전자 업종은 뭐 다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매수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100억이 넘는 매수가 창구 기준으로 잡히고 있고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삼성전자랑 조금 괴리를 벌리면서 삼성전자가 버티는 구간에서 SK하이닉스가 일방적인 약세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하이닉스에도 한 40억 가량의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강보합권 정도를 지키고 있고요. 반대로 매도하고 있는 종목 쪽에서는 기아, 삼성 SDI, 카카오 게임즈, 신한지주, 한미글로벌, 현대건설 이런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 금액이 조금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기아와 삼성 SDI, 카카오 정도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일단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약합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네. 매도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일단 투자 심리가 좀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실적 자체가 좀 실망스럽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약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반대로 카카오뱅크가 또 7%가량의 반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그룹주는 외국인 매수도에 따라서 오늘 등락이 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대본 보고 읽으시는 건 아니죠 지금? 네, 지금 HTS 시세 보고 하는 거야 시세. 무슨 이렇게 대본 읽으시는 것처럼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근데 오늘 철강석 업종은 조금 소폭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연세하지 말랬잖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네네. 이 영향도 일단 포스코홀딩스의 강세와 더불어서 일단 지금 그 사우디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 철강 중소형주들 쪽의 종목군들의 일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강세와 더불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금 뭐 철강 업종의 강세를 오늘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테마나 업종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우디와 관련된 이슈가 일단 오늘은 그래도 강세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슈다. 현대건설 우선주가 거래는 얼마 없지만 10%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현대건설도 지금 한 2.9%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네옴이 있군요. 네옴. 네, 근데 세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뭐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내 뭐 건축학자들 이런 분들의 유튜브에서 이제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더 라인이 건설이 가능하냐? 이게 뭐 공학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그걸 만든다고 했을 때 국내 지금 테마주로 구분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지수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래 테마단에서는 뭐 네옴시티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좀 더 우리가 수주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좀 들어가 보면 이런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가장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뭐 미국의 IRA도 마찬가지고 네옴시티도 공통 테마로 나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이제 탈탄소를 하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저는 현대일렉트릭. 근데 현대일렉트릭이 뭐 LS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뭐 효성중공업과 같은 여러 전력기기 종목군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네. 미국의 법인이 있고 미국의 매출이 올라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력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쪽의 수출도 앞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방산주들이 수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고 원자력도 지금 마찬가지의 흐름이고 우리가 이제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앞전에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또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기계 쪽에 있어서는 뭐 두산인프라코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물론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만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노후된 전력 설비를 뭐 개중축하거나 아니면 뭐 전선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LS그룹이라든지 이미 네.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보톡스 관련주들 두 개인가가 왜 거의 뭐 한가가 식약처에서 저거 예, 뭐 제재한다 그래가지고. 네, 뭐 근데 오늘 다시 부정적인 보니까 판매 뭐 이런 얘기가 올랐어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거의 뭐 회복한 것 같은데 뭐 제테마였나요? 네 그런 회사들이 아마 어제 엄청난 급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20%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다시 그게 뭐 해결했단 얘기네 그러면. 뭐 지금 관련된 뉴스를 제가 지금 뭐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말씀하셨다시피 제테마, 한국 BNC, 뭐 DSK 같은 종목군들이 뭐 플러스 나고 있고 말씀하셨던 제테마가 지금 20%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톡스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은 제가 보기에 수출이 아닌가.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이미 충분히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제품군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서로의 어떤 기술 특허와 관련된 싸움들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단기 등락이 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정도의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거 막 급락하고 급등하는 게 이제 눈에 많이 띄고 또 관심은 가는데 괜히 또 너무 좀 섣부른 투자. 개인 투자자들을 요즘 잘 그렇게 옛날처럼 막 내동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만 그래요? 네, 정도만 진정하면.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줄어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뭐 시세에 따라서 내동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예전처럼 그냥 팔고 시장을 떠나시기보단 기다리면 그래도 올라온다라는 믿음이 예전보다 많이 생기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대금도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혹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주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1조 원이 넘는 매수가 기관에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금융투자의 매수가 연속성을 가지진 그렇죠.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쯤 매물화돼서 나올지에 대한 판단은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에 좀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창구 기준으로 아까 이제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들을 말씀드렸다면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오늘 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패시브가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들어오는 매수는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네. 지금 화학업종의 매수는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에 좀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LG화학이 다시 오르네요, 진짜. 네. 근데 LG화학의 상승 탄력에 비해서 SK이노베이션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유가가 조금 올라서이기도 하겠지만 2차 전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 올랐던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좀 범위가 넓게 뭐 동박이라든지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으로 쫙 퍼지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권 내에서 조금 이렇게 순환이 돌고 있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그동안 선도했던 삼성 SDI는 오늘 이제 가장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일단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동매매는 이제 안 하시는구나 다들. 알겠죠. 그리고 참 오늘 그 수요일입니다. 우리 버거? 김포님 버거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참사도 있었고 해서 모이는 걸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하시기로 했잖아요. 다 예약이 돼 있고 네, 또 네, 네. 실내고 30명이니까 그것까지 뭐 캔슬해야 되나 또 우리 제작진에서 그냥 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캔슬했다고 생각하시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오셔서 가볍게 햄버거 골라 드시면서 얘기도 좀 하시고 네. 11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조금 늦게 일 때문에 늦게 오시는 분은 좀 늦게 오셔도 조금 근데 제 시간에 오시는 게 좋겠지. 네네네. 정프로도 잠깐 올 거고요. 최준용 바로 박사님 옆에 있어요. 정프로는. 네. 최준용 그러니까. 박사님이랑 녹화하고 있을 거니까. 네. 녹화 중간에 오시라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튼 뭐 하여튼 반갑게 인사를 네.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시 개장 상황에서 좀 뭐 눈여겨봐야 될 게 혹시 더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일단 그 리포트로 봤을 때 네. 그 최근 들어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결국 실적 발표에 대한 리포트들이 결국 쏟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실적이 이미 나와서 주가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기보다는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은 뭐 나름 괜찮게 나왔을 텐데 뭐 향후 전망은 일단 빼고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은 뭐 비교적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는 전혀 오르지 않았거나 많이 내렸던 종목군들이 IT 쪽에 좀 많이 포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 중에서 뭐 실적은 비교적 견조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뭐 심택이라든지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오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시장의 기대치 정도를 채운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 물론 당면에서는 내일 아침에 발표될 FOMC의 결과에 따라서 단기 등락은 뭐 커질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종목을 픽한다면 결국은 이미 많이 오른 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를 보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그게 메인이 돼야 되겠지만 신규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전혀 반응이 없었던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IT 부품주라든지 상대적으로 실적이 견조했던 종목군들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리포트가 먼저 나오기보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일단 저점을 조금 만들고 바닥에서 거래가 좀 발생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저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네. 보고 있고 일단 코스닥 시장 쪽에 단기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대신 실적이 양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군들로 종목은 최대한 압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환율은 1,418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에는 148. 그 정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는 약간 오르고 있네요. 네, 두바이유 91 그리고 WTI 88 정도로 지금 수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더 하실 거 있으면 더 하실 만큼 하세요. 네, 뭐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고 싶은 네네네. 것은 그 미국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신고가 나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약 바이오? 네, 일라이 릴리를 포함해서 뭐 머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신고가 들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시장이 약간 정체되면서 조정받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는데, 네. 자 우리 시장에서 또 최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오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세계 3대 그 CDMO 중에서 우시바이오는 뭐 중국 시장에 맞물려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론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과거만큼 그 백신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흔들리고 있는데 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면서 셀트리온도 움직였고 최근 들어서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동아S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미국처럼 신약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품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아일라라든지 뭐 스텔라라든지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그 품목들의 허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런 품목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동아ST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런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오래된 이슈라 뭐 이렇게 좀 물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예전부터 나왔던 그 병용 투약을 해서 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제재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부각받고 있는 양상이어서 네. 국내 제약주들도 뭐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 많지만 대형주들의 시세 흐름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수급도 받쳐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냥.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셨고요.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